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의 정다연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에는 사고나 질환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의 저작작용 및 친미성의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치아를 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더구나 환자의 구강 상태와 구조를 파악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연세 유펜치과 곽기태 원장과 함께 틀니와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아가 상실될 경우 틀니와 임플란트가 사용되고 있지만 전악 임플란트가 틀니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 치아와 비슷한 정도로 심미적으로 우수하며 고정력이 뛰어나 음식을 씹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틀니와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틀니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면서 또 종류는 크게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치과 보철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고정성이 있고 네. 가철성이 있습니다. 치아가 미싱된 부분, 상실된 부분이 한 개라든가 두 개인 경우에는 인접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쓰는 고정형이 있고 네. 이제 치아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뺐다 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고정형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예. 틀니, 가철성 보철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틀니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몇 개의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 틀니, 아예 이제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전악 틀니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틀니에서 종류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네, 되네요. 근데 이 최근 조사 자료를 보면은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고령자 중에 60% 정도가 네. 잇몸 통증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환자의 치아 구조에 맞게 제작을 하는 건데 네. 이런 불편함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일반 그 치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크게 이제 뭐 이를 갈 때는 뭐 200에서 300kg 정도의 힘을 이제 낼 수가 있고 네. 아니면 우리가 저작할 때 쓰는 그 이제 그 힘은 한 80kg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건 순수하게 치조골에서 올라오는 힘인데 네. 틀니는 치조골 위에 얹혀 있지만 그 사이에 잇몸이라는 또 그 중간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잇몸에서 저작을 할 때 통점이 느껴지면 거기까지밖에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잇몸 때문에 오는 그 통증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틀니를 하고 또 식사를 할 경우에 네.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먹을 때 네.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틀니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럼 자연 치아만큼의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교과서상에 나오는 그 힘은 예. 자연치의 6분의 1. 그러니까 11%밖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틀니를 끼면 뭐 다 드실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김치라든가 고기 같은 거 씹을 때에는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힘을 주지만 그 틀니는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고 힘은 그렇게 줄 수가 없고 이제 힘을 줬는데 눌리는 힘에 의해서 잇몸에 통점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전악 틀니를 갖고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방에 가위 같은 거 갖고 다녀서 쓸어 놓고 거기서 우물우물 이제 그래요. 씹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틀니가 자연 치아가 아니니까 네. 뭔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네. 치근이 치조골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작을 하는 힘이 치조골로 전달이 돼서 뼈가 만들어지고 뼈가 녹고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예. 치아가 없어져 버리면 치조골은 치아를 잡아주는 기능이지만 치아가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틀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조골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치조골이 녹으면 처음에는 그 틀니 안쪽에 꽉 차 있던 치조골이 네.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치조골의 녹음으로 인해서 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그 안쪽을
내면을 채워서 다시 맞춰드리면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녹고 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이 틀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계통이기 때문에 사용감에 있어서 또 깎여 나가고 변형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적으로 이제 뭐 다 각자 사용하는 그런 기간은 틀리겠지만 한 대부분 보면 한 4년, 5년 돼서 또 새로운 틀니로 또 바꾸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4년, 5년 정도 사용을 네. 하는 거네요. 네. 하루 종일 틀니를 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이제 뭐 식사하실 땐 꼭 하셔야 되고 네. 누굴 이제 만나러 나가실 땐 꼭 끼게 되지만 네. 이제 항상 그 잇몸은 그 틀니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눌려 있는 상태고요. 예. 또 이제 먹는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 씹는 분 같은 경우는 잇몸이 허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잠 잘 때는 빼놓고 네. 조금 이렇게 그 잇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잘 때는 빼놓게 되고 이제 낮에 뭐 이제 누굴 만난다거나 식사한다는 경우는 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빼놓고 잇몸에 좀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틀니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들이 또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요 틀니 같은 경우는 그 재료상 네. 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칫솔로 닦게 되면 흠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흠집에도 세균이라든가 곰팡이균이 들게 되면 이런 것도 영향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 틀니 같은 경우는 칫솔이나 치약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가 이제 식기 세척제라든가 스펀지로 닦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구강 내에 있기 때문에 습기를 먹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요를 이제 구강 내에서 제거했을 때에는 네. 이제 물에 담겨 있는 용기에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키친타올로 적셔가지고 틀니를 감싸온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오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관리하는 것도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일반 치아에 비해서. 좀 네. 신경 써서 또 관리를 해야 관리를 되네요. 해야 됩니다. 네. 하루에 틀니를 여러 번 뺐다 꼈다 반복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연결하는 부분이 헐거워져서 말하다가 또는 식사하다가 빠진다. 네. 이런 분들도 좀 많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가능한가요? 네, 그 이제 치조골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쓸 수가 있지만 네. 이제 이 틀니를 뭐 10년, 20년 쓴다 그러면 남아 있는 그 틀니를 서포트하는 치조골이 이제 얇아진다거나 이제 주저앉게 되면 말할 때 빠진다거나 아니면 밥 먹을 때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 환자 같은 경우는 예. 89세 된 이제 할머님이셨는데 네네. 이제 뭐 추석 때라든가 설날 때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말할 때 빠지거나 아니면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89세기도 하고 한 20-30년 쓴다 그러면 이제 틀니가 앉을 만한 치조골에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빠지거든요. 예. 이때는 뭐 틀니에 뭐 힘을 주기보다는 네네. 이 틀니가 안 빠지는 용도로 뭐 2개에서 4개를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심고 틀니가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틀니를 진단받은 후에 바로 전악 임플란트를 같이 하는 게 좀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도 좀 편리하고 유용하겠네요.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을 서로 이렇게 십시번 도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틀니를 이제 하신다거나 전악 임플란트 하신 분 같은 경우 자녀들한테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난 전악 임플란트를 하고 싶지만 예. 그냥 자녀들 부담 때문에 틀니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빠진다거나 흔들린다거나 이제 씹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그 저장력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예. 이럴 때에는 와서 또 병원 와서 왜 틀니가 이러냐,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때는 이해하시지만 그 처음에 임플란트를 할 걸 왜 틀니를 했는지 후회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 보면 한 5년, 7, 8년 지나서는 이제 틀니를 빼고 이제 전악 임플란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저한테 이제 환자한테 바람직하지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비용적인 문제를 자녀분들한테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싼 걸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낭비라든가 비용 낭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근데 비용
그러네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네네네.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예, 예. 제가 치다 다닐 때 틀니를 이제 부분 틀니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들이 치다 가니까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갔다 와서 네. 이제 임플란트를 해드렸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요? 왜 처음부터 이걸 해주지? 틀려야 되냐고. 그만큼 그 다르구나.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틀니하고 임플란트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만큼 네네. 비용에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또 있긴 이제 그게 하겠네요. 제일 큰 문제죠.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학 임플란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제 전학 임플란트를 하시는 환자분에서 보면 네. 전신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당뇨병이라든가 아니면 예. 혈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걸로 인해서 치아가 빠진다거나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이제 방치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빠지고 흔들리고 하면서 치열이 이제 흐트러져 버리면 그때는 식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진단하기로 이제 치아를 다 발치를 하고 전학 임플란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충격을 이제 먹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런 데도 아픈데 또 이것까지 문제 생긴다고 네.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의과와 협진을 해서 당뇨를 컨트롤한다거나 뭐 약을 조정한다거나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을 약을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뼈가 녹는 거를 이제 스톱시키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어도 그 뼈하고 임플란트가 붙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의과와 협진해서 약을 좀 다른 약으로 이제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잠시 끊는다거나 방법 통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제 발치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네. 이제 뼈 이식도 동반하기 때문에 그 꼬매놓고 한 2주 동안 2주 뒤에 실밥을 제거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2주 뒤에 실밥을 제거한 다음에는 이제 최종 보철물이 가기 전까지 네. 그 임시 틀니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 틀니를 만드는 과정도 있게 되고 임시 틀니를 이제 본을 뜨게 되고 임시 틀니를 이제 딜리버리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쓰고 있다가 이제 보편적으로 네. 상하게는 6개월, 하하게는 4개월이라는 그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붙는 그 기간이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하악만 할 수가 없으니까 상하게 기준에서 6개월 뒤에 그 본을 뜨고 최종 보충물을 환자한테 이제 드리게 되죠. 예. 틀니를 사용할 때랑 네. 또 임플란트의 최종 보철물과의 교합도 좀 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틀니 같은 경우는 치아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요 얼굴 형태를 유지하는 턱뼈에 힘을 받아서 틀니를 만드는데 이때는 그 턱에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턱뼈 기준이고요. 네.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네. 치조골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더 정밀한 교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틀니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렬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잘 씹히는 쪽으로 심 받는 쪽으로 그 위치를 찾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다르군요. 예, 그래서 네. 계속 뭐 한쪽으로 일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살짝 쓰다 보면 거기가 적응되고 아니면 이게 또 아프다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또 씹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철물을 전학 보철물을 이제 갖다 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치조골에서 올라오는 거고 쉽게 말해서 톱니바퀴 이제 맞듯이 일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기존에 있던 그 교합을 방법에 습관이 들어서 요리도 씹었다 이렇게 씹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최종 보철물 드리면 이제 적응을 못 하시고 안 맞는다고 그러고 그러시는데 그럼 몇 번 병원에 내보내셔서 정확한 위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환자한테 이제 고지를 하고 문제 생기면 나와서 맞춰드립니다. 환자분한테. 네. 예. 전학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네. 사실 기존에 임플란트를 했던 경우가 있기도 하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뭐 제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문제는 네.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위치가 아이디어란 위치고 이제 새로 심는 그 보철물의 관계에 맞춰서 예, 예.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임플란트는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 위치가 좀 아이디어의 위치가 아니다거나 네. 삐뚤어져 있다고 하면 삐뚤어졌다고 한 그 임플란트를 쓸 수가 없는 게 네. 또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심어놓은 임플란트인데
그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위치라든가 방향 때문에 음식물이 낀다거나 보초물이 깨진다거나 또 그 향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 그 임플란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네. 이제 아이디어한 위치에 새로운 임플란트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전악 임플란트가 틀니보다 좋은 점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악 임플란트가 좋은 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크게 네 개를 네 가지. 이제 네. 그 시청자분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저장력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연치에 비해서 틀니의 저장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고 예. 뭐 김치라든가 깍두기라든가 뭐 고기 씹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아 이렇게 씹는 맛이 있다. 왜냐하면 틀니 같은 경우는 입 천장도 막고 네. 이제 그 커브하고 있기 때문에 침하고 음식하고 섞이는 걸 좀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침하고 음식이 섞여서 그걸로 인해서 맛을 느끼거든요. 근데 틀니는 다 커버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근데 임플란트는 저작도도 좋고 네. 뭐든지 드실 수가 있고 그 침하고 음식하고 잘 섞이기 때문에 음식 맛도 잘 알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미성입니다. 신미성. 그러니까는 네. 이제 그 틀니를 빼게 되면 네. 틀 같은 경우는 좀 왜곡된 게 올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자연치하고 똑같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얼굴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성이 굉장히 좋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니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얼마 쓰면 바꿔야 되고 씹다가 깨지면 다시 수리 보내야 되지만 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르코니아라든가 아니면 그 티타늄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잘만 관리하고 사고만 없다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있고 네. 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강 위생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 틀니 같은 부분. 경우에는 그 칫솔, 치약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쉽게 색조제를 쪼개서 닦아야 되지만 이 구강 내에 있는 임플란트는 치실이라든가 칫솔을 이용해서 자연치와 똑같게 양치할 수 있고 예. 효과적인 칫솔질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뺐다 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치처럼 관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좋은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 크게 네 가지의 장점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틀니를 해야 할 정도면 뭐 이미 풍치나 치주염이 심한 경우가 많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아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할 수 있을까요? 네네. 요 키포인트는 이제 잔존 치주골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지에 따라서 당일 발치, 당일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지를 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염증이 심하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잔존 치주골이 있다 그러면 발치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염증 다 제거를 하고 문제 있는 문제들을 다 제거한다 그러면 그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치주골이 없어서 그 당이 식립하는 임플란트에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뼈 이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뽑고 바로 심는 것이 6개월. 그러니까 6개월도 힘들어하세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임시 그렇죠. 틀니 같은 경우는 식사도 네. 못 하시고 이제 불편도 하시고 그 6개월의 시간도 굉장히 불편하신데 뼈 이식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심는다 더 불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를 생각한다면 당일 발치해서 당일 식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엔 잔존 치주골이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임플란트 보철물을 끼고 난 후에 저작이 힘들다고 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네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팔이 부러지면 기부스를 하게 되죠. 예. 근데 기부스를 풀른 다음에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네. 아니면 뭐 등산한다거나 할 수 없듯이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제 뭐 나는 임플란트 했기 때문에 바로 뭐 씹을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러움부터 살살살 이제 사용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임시 틀니 사용한 때 남아있는 습관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고정돼 있는 보철물의 사용 방법도 이제 다시 습득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재활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
그 70 먹은 할아버지시는데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뭐냐면 아몬드를 30개를 드시는 거래요. 그래서 임플란트라고 네. 매번 그 송곳니에서 아몬드를 씹으셨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망가져서 오셨더라고. 그래서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 동안 운동을 안 했던 부분이라 예. 이제 살살 재활하셔서 그런 힘을 저자감을 견딜 수 있는 뼈가 될 때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치료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만큼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전악 임플란트 치료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제 그렇게 관리를 안 해서 치아 전체를 빼고 전악 임플란트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제 새로운 게 들어가면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끝났어. 나는 이제 모든 게 끝이야. 그러는데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시게 되면 예. 이제 저희는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관리 받으시고 네. 이제 건강하신 분 같은 경우는 1년 2번 이제 내원하셔서 이제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신경이 없어요. 뭐 염증이 예. 있거나 뭐 하면 이제 망가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꼭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찍어보고 이제 이상 없는 확인하고 이것도 치아와 똑같이 치석이 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해서 관리를 받으시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뭐 10년 뒤에 뭐 다시 뭐 새 걸 다 뽑고 하는 게 아니고 10년 뒤가 돼도 이상 없게 쓸 수 있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날 뭘 산다거나 같은 날 살 뽑더라도 네. 폐차를 똑같은 날 사지 않듯이 그렇죠. 맞아요. 그 관리를 해드려야 이 환자분들이 이상 없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플란트 보철맥이 딱 당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관리하시면 그냥 좋은 그 노후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네,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재수술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관리만 잘하고 이상 없게 관리한다면 네.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요. 혹시나 하면 이제 이게 지르코니아라고 사기질 같은 건데 네. 젓가락을 씌워서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보철물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잇몸에 그 뼈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만 이상이 없다 그러면 반영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관리가 또 관리가 힘이 문제입니다.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망설이고 네. 있는 환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저희 친척분이신데 이제 그 딴 데서 임플란트를 하셨더라고요. 10개를 하셨어요. 한 악에. 근데 그 위치도 좀 안 좋았고 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걸 다 빼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충격을 먹으시더라고. 아는 사람이고 처족한테 받았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들어가는데 또 다시 뽑고 다시 하라 그러니까 충격이죠. 그래서 그분이 같은 경우는 6개월 뒤에 다시 오셔서 이제 더 문제가 악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오셔서 다시 빼고 저는 10개를 다 빼고 6개만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10개가 아니더라도 되고 이제 다른 데 가면 뭐 다리에 기둥이 많으면 튼튼하다 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할 건데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요. 그건 적당한 개수에 적당한 위치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문제를 피하고자 한다면 경험이 많거나 전문적인 그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군데 다녀서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데 가서 문제 없는 데서 수술받는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틀니와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뼈와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뼈와 관절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행 및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먼저 비만과 과체중,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상 체중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무리한 동작의 반복과 좋지 않은 자세를 반복할 경우 뼈와 관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는 역시 칼슘 섭취가 좋은데요. 우유,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 멸치, 뱅어포, 뼈째 먹는 생선, 해조류, 채소, 두부, 콩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칼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커피는 하루에 2잔 이내로 제한하는 등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